세계수영대회 유치 과정에서 일어난 공문서 위조 사건을 놓고 광주시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현격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지역 여론도 광주가 탄압을 받고 있다는 주장과 공직기강 문란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광주 CCTV 관제센터가 범죄 예방과 범인 검거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생활 침해 논란은 여전합니다. 광주 학생 독립운동 당시 이른바 백지동맹을 주도했던 마지막 여성 독립운동가 최순덕 할머니가 향년 103세로 타계했습니다.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적조 방제를 위한 황토살포를 금지하고 나섰습니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공문서 위조 사건이 정부와 광주시의 진실공방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양측이 오늘 각각 기자회견을 열어 날선 공방전을 펼쳤습니다. 사안은 같지만 말은 정반대인 현장, 정용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문서 위조의 가장 큰 쟁점은 고의냐 아니면 실수냐 하는 겁니다. 광주시는 원래 정부 보증서에 정부 지원이 추가됐을 뿐이라며 단순 실수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DS에서 그걸 또 가필해서 이걸 좀 바꿔서 넣는 게 좋겠다. 그런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제수영연맹에 제출된 정부 보증서의 경우 양식과 사인을 의도적으로 조작한 완전한 새 문서라고 반박합니다. 근데 이 보증서가 뒤에 보시다시피 내용 단순한 가필이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문서로 작성이 됐습니다. 문서 형식부터 시작해서. 법적 책임에 있어서도 광주시는 공문서 최종본에서 잘못을 바로잡은 만큼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문체부는 정부 수립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문체부는 공문서 위조가 적발된 지난 4월에 이미 광주시에 재정 지원 불가를 전달했다고 밝혔지만 광주시는 그런 내용의 공문을 받지 못했다며 정부 지원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사 의뢰 및 정부 재정 지원은 힘들다는 상황을 광주시에서 통보를 했고 광주시도 일단 그걸 받아들인 상태였습니다. 오해를 불건 불고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서 정부의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양측의 입장차는 팽팽했지만 광주시장이 공문서 위조를 처음으로 사과하고 문체부가 수사 의뢰 대상을 강 시장을 직접 거론하는 대신 유치위원회 관계자로 애둘러 표현하면서 확전을 차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정부 주장과 왜 하필 그때 공개했냐는 광주시의 항변. 시청자 여러분은 어느 쪽 말이 더 맞다고 보십니까?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수영선수권 대회 유치 과정에서 벌어진 공문서 위조 논란에 대해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나서 공직기강 문란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사실일 경우 엄단해야 한다고 몰아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혜자 최고위원은 대회 개최지 결정을 5시간 앞두고 국가적 망신을 자초한 행태를 보면 대회 유치를 무산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며 정부를 맹비난했습니다. 광주시 의회도 야당 단체장 지자체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라는 의견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정부 여당의 불순한 의도와 야당 출신 단체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치적 탄압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정치적 음모론을 제기하기에 앞서 불법 행위에 대한 진상규명이 우선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공문서 위조를 시도한 광주시의 행위는 불의와 부정에 한거한 광주 정신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주 인권도시 또 민주도시로서의 광주의 그 위상이 추락한 거 아니냐 국제적으로 이제 광주 정신의 어떤 어긋남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지역 여론이 두 쪽으로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공문서를 위조한 책임은 광주시 하위직 공무원에게 떠넘겨지고 불법 행위의 본질 파악은 어느새 실종돼 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2달 전 문을 연 광주 CCTV 관제센터가 범죄 예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생활 침해 논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송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새벽 광주의 한 주택가입니다. 한 남성이 차문을 일일이 열어보고 있습니다. 차량 터리범의 범행 순간이 CCTV에 포착된 순간으로 결국 이 남성은 15분 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CCTV 화면을 지켜보던 관제요원이 수상한 남자를 발견하고
이를 경찰에 알리면서 절도 미수범이 잡힌 겁니다. 지난 5월 문을 연 광주 CCTV 관제센터가 제 기능을 서서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범행 순간을 현장에서 포착한 게 23건, 이미 발생한 범죄의 증거로 쓰인 게 17건 등 40건을 해결했습니다. 주치자라든가 청소년들이 다수 음집하고 있는 것을 계속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범죄 용의점 등이 발견될 때는 즉시 우리 순찰차에 지정하고 출동해서 미리 더 막을 수도 있고. 하지만 걱정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200만 화소의 고화질 CCTV로 인한 사생활 침해 논란입니다. 광주 시내 3,000대의 CCTV가 24시간 시민 수만 명의 일상을 저장하고 있지만 이 기록들은 방치되고 있다는 겁니다. 영상정보처리위원회가 구성됐어야 하지만 지금껏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아들도 같은 거 또 마음대로 입고 나왔는데 요것은 뭐 어때로 마음대로 못 입고 나오잖아요. 애들이 다 그 지원자 입고 나와요. 앞선 우통 먹고 다니시고 그래서 애들을 줍는 애들이. 광주시는 CCTV 영상 기록을 한 달 정도 보관하다 삭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개인정보 유출 우려는 여전합니다. 사생활 침해 논란을 해소하지 못하면 범죄 예방이라는 본연의 순기능마저 왜곡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아시아 문화전당 법인화에 대한 반대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광주예술인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법인화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광주예술인회는 성명에서 문화전당 법인화 계획은 광주 시민을 배신하고 우롱하는 기만 행위이자 또 다른 호남 푸대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광주 학생 독립운동의 주역 최순덕 할머니가 오늘 향년 103세를 일기로 타계했습니다. 지역의 마지막 여성 애국지사였던 할머니는 이제 영원한 광주의 소녀가 됐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3.1운동 이후 10년 만에 제2의 거국적인 민족 독립운동으로 타올랐던 광주 학생운동. 당시 해외 신문들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며 교민들의 애국심에 불을 지폈고 나아가 중국의 독립운동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시 광주 여고보 3학년생이었던 최순덕 할머니. 대규모 반일 시위 후 수많은 학생들이 구속되자 전교생 시험 거부 투쟁인 이른바 백지동맹 사건을 주도했습니다. 학생들의 석방과 조선 독립을 위해 한 글자도 쓰지 말고 연필도 들지 말고 운동장으로 모이자며 호소문 150장을 밤새워 작성했습니다. 저양한다는 말, 일본놈 쫓아내자는 말 한마디에 19살 기백으로 내가 살아생전 건강이 허락하는 순간까지 봉사활동과 통일운동의 끈을 놓지 않았던 할머니. 옥고를 치르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국가유공자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그보다는 광주학생운동의 의의가 갈수록 잊혀져 가는 것에 더 많이 안타까워했습니다. 3.1운동도 잘한 것이고 우리 11월 3.1운동도 학생 독립운동 잘한 것이고. 마지막 여성 독립운동가가 떠난 길 뒤로 지역 학계와 시민사회에는 광주학생 독립운동의 재조명이라는 과제가 남겨졌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적조가 발생한 여수해역엔 방제를 위해 바다에 황토를 뿌릴까 말까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푸른 바다 위로 길게 펼쳐져 있는 검붉은 적조띠. 지난 18일 전남과 경남해역에 적조주의보가 발령된 이후 여수시가 37,000톤의 황토를 확보하는 등 시군은 적조 방제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제 뒤로 황토 적시장이 보이는데요. 산더미같이 쌓여져 있지만 올해 이 황토들을 실제로 사용하긴 힘들게 됐습니다.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황토 살포에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박 지사는 최근 어민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황토는 미래 자원이고 방제 효과도 없다며 사실상 황토 살포를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적조 연구자들은 황토가 적조 생물의 50% 정도를 제거하는 것이 이미 증명됐고 연안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거의 없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가장 친환경이고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수중의 고용물질 농도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황토가 침전하고 나면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전남도는 황토 살포를 중단하는 대신 폐사가 우려되는 시점에 양식장을 열어 물고기를 방류하기로 했습니다. 어민들이 양식수산물 보험에 가입해
피해 보상을 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난해 적조 피해가 집중됐던 여수와 고흥 지역 어가의 보험 가입률은 7% 정도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올해 적조가 양식장을 덮친다면 대다수 어민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서 불안하게 바다를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신안 흑산도 인근 해역에 노무라 입기 대파리가 대량 출현함에 따라 해파리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흑산도 인근 해역을 조사한 결과 노무라 입기 대파리의 평균 몸 길이는 40cm, 출현량은 평균 100제곱미터당 2.2마리로 나타났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과 전라남도는 이번에 해파리가 발견된 곳은 연안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연안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 발생 해역의 해파리 제거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도내 시군별 혼탁지수를 측정한 결과 장성과 완도, 광양과 나주 기초단체장 선거구 순으로 혼탁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혼탁지수가 22개 시군 가운데 가장 높은 장성구는 조직선거 위반 행위 수치가 높았고 3선 출마 제한으로 입 후보자가 난립한 완도와 광양은 조직선거 위반 행위와 사전 선거운동 수치가 각각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남 선관위는 9월에 한 번 더 측정을 실시해 혼탁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을 특별 단속 대상 선거구로 지정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 방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방문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최근 기독교 지도자 2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순천 정원박람회 개회식 때 가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아직 있으니까 기회를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외국에 나가서 정원이나 식물원이 있으면 일부러 찾거나 멈춰서 들어갈 정도로 좋아한다며 이같이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